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2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소폭 상승,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우는 10거래일 연속 하락한 이후에 일단 반대에 성공했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다우나 나스닥이 1%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상승을 반납하고 끝나는 상황이었는데요. FOMC 회의 이후 금리 인하를 했지만 그 금리 인하가 매파적 금리 인하로 시장에서 해석되면서 시장을 경계감이 생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금리 인하는 내년에도 진행이 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 횟수가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금리는 늦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만기는 셋째 주 금요일 시초가 내지 목요일 종가거든요. 오늘이 목요일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 만기를 위한 이벤트성 하락이었을 확률을 열어두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시장에서는 내년도 금리 인하가 원래 처음 예측은 4회였는데 지금은 2회, 또 말하는 것은 1회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장을 약간 흔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은 제롬 펄이 말한 것처럼 경기 침체는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연착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분기 GDP 성장률,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 확정치가 발표됐는데요. 잠정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잠정치가 2.8%에 3.1에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특히 주간 신규 실업 취업 건수마저도 줄어들었습니다. 약 2만 2천 건이 줄어서 22만 건이 나오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2만 2천 건이 줄은 겁니다. 예상치는 22만 9천이었습니다. 그 예상치보다도 9천 건이 줄은 거죠. 그럼 굉장히 좋은 이 경제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는 못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시장이 문제를 받아들인다면 안 되는 거죠.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경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경기가 너무 좋은데 이걸 가지고 자꾸 시장은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가짜다. 결국 시장 하락은 어떤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벤트에 맞춤형 하락이었을 확률을 한번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밤에는 11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됩니다. 연준이 내년도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조절하겠다, 그래서 약간 매파적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발표되는 11월 개인 소비 지출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게 만약에 굉장히 높아지면 좀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지난달보다는 좀 높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달에 2.8%였는데 지금 2.9%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장에서 그동안 다우지수를 눌렀던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엔비디아가 1.7%, 1.3% 정도 상승해서 일단 마감을 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거 아니냐,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눌림 정도로 보시면 맞지 않을까. 추세 전환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임기 시작은 2월입니다. 그래서 2월달 이후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을 거라 해석을 합니다. 물론 시장이 흔들리면 약세론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니다. 왜냐? 분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분산을 해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고점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만약에 분산을 하더라도 다시 반등을 해서 제자리로 갖다 놓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을 추세 하락으로 보기에는 아니지 않나,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다우는 장 초반에 1.09%까지 올랐다가요 강보합으로 좀 마감하는 흐름이었고요. 어쨌든 음봉은 11개인데 종가상으로는 플러스가 오랜만에 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은
어제 음봉 후에 오늘도 하락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1.19%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상당히 올랐던 걸 좀 밀어내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해외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꼭 봐야 되는데요. 엔비디아가 다우지수를 흔드는 주범이었잖아요. 오랜만에 1.3%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는 거의 3.9%까지 올랐었네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나에 대한 의문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월봉이 지금 이렇게 끝나질 않거든요. 아직은 추세선, 5월선 위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100% 이게 하락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이냐 아니냐를 따져본다면 아직 시간이 있다.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은 어저께 급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어떤 유탄도 맞았고, 또 원달러마저도, 금리가 아니라 원달러마저도 1453원까지 급등하면서 시장을 눌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제 1453원 갔고 종가는 1451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외 선물에서는 1443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거의 10원 정도 밀려서 끝났습니다. 8, 9원 정도 밀려서 끝났습니다. 지난번 환율이 오르면서, 어제 환율이 오르면서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오늘 환율이 내려온 거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시장이 반영을 해주는지를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환율이 좀 문제를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행 금통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뉴스를 보면 이 환율 때문에 통화정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냥 해야 됩니다. 뉴스 보신 분이 알겠지만 11월 달까지 이 경매에 나온 집이 12만 건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10,000건 나온 거예요. 10,000건. 왜 경매를 합니까? 빚을 못 갚아서. 뭐 때문에 못 갚습니까? 이자가 너무 높아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중 무엇이 우선이냐 그러면 통화정책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금리가 지금 3%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3.5에서 0.5씩 0.25씩 내렸으니까 3%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제로까지 가도 상관없습니다. 설마요, 재정건에서 문제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하는데 재정건 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우려해야 됩니까? 주식시장에 살고, 주식시장에 하면 기업의 실적이 늘고, 기업의 실적이 늘면 월급이 늘어납니다.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이 돌아섭니다. 그 상태에서 경기 활성화를 다시 긴축하면 됩니다. 그저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서 경기 부양화 되면은 재정건에서 안 좋아지고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을 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양을 해서 기업 살리고 주식 살리고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부동산 가격 뛴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걱정하면 안 되겠죠. 일단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지금 12만 채면요, 그게 돈 많은 사람들의 집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다 금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금리 때문에 시장 경기의 내수가 죽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지금 추경이 의미가 없습니다. 추경은 일반인들의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 일반인을 살리기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면 환율을 걱정하지 말자. 그걸 걱정하기 전에 시장을 살리는 게 더 우선이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뭐냐에 대한 부분, 두려워서 못할 게 아니라 시장을 살리고 보자는 게 제 생각이다, 이런 해석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도합니다. 어저께 이 기관의 매도는요,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 연기금 아닙니다. 연기금은 매수했습니다. 이 금융투자의 매도는 위클리 만기 영향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클리 만기 영향권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의 어떤 움직임, 오늘은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오늘도 선물을 일단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장에서 흐름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그나마 장 끝나고 오후에 희소식이 하나가 뭐냐면 하이닉스가 미국 미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확정됐다고 합니다. 6,600억. 그러면 어저께 주가를 뺐던 삼성전자도 보조금이 확정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을 받쳐주는지가 굉장히 관건일 거다라는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종목들이 시장을 방어해주는지,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